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엘코 영어과 원장 신유철입니다. 밖에 있다가 긴장돼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올해 그 삼각상고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값어치 있게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저 잠깐만 봐주시면은 제가 사실은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약장수처럼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일단은 요 자료가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싹 다 만든 건데요. 당연히 밑에 이제 제 얼굴이 있어가지고 좀 거슬리시겠지만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다 얼굴을 넣고 있어요. 일단 요걸 먼저 보고 이제 설명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신 본문 비교예요. 그래서 1페이지는 듣기만 있어서 따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삼각상고는 듣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이 듣기를 좀 만만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쉬운 거라서 쉽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틀려요. 왜냐면 듣기를 변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6번 보시면 별표를 쳐놨잖아요. 별표 친 거는 나름의 킬러입니다. 애들이 좀 틀리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듣기를 외우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못 외워서 6번 같은 거나 좀 변형되는 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외우는 거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왼쪽 있고 오른쪽 있잖아요. 왼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게 오른쪽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나온 거고, 빨간색 부분이 바꿔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번 한번 보실래요? 8번 보면은 이제 위에 글에 빨간색 돼 있잖아요. 8번에 요거를 이제 싹 다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은 별표 친 부분이 나름의 난이도가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머님들도 아시면 좋지만 가장 필요한 건 학생들이고, 사실은 뭐 제 수업 들으면 제가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애들한테 제가 이거를 3월 초에 한번 설명하고 중간고사 시작할 때 한번 더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보고 안 보고가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챙기시면 좋겠고, 이걸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애들이 전반적으로, 어머니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출문제 학교 가기 전에 아니면 중간 기말 치기 전에 작년 기출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맞아요 사실. 근데 이게 다 좋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기출만 보면은 그냥 유형만 보는 거예요. 유형만. 그러니까 실제 내가 공부했던 게 어떤 식으로 시험 나오는지를 몰라요. 기출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학생이 좀 많아요. 그게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각상고도 요거를 애들한테 보여주고 좀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해요. 그 동기부여는 이제 외우는 건데요. 그 뒤에라도 좀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이 자료는 기출보다는 나은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은 알지만 어떻게 출제 경향이 되는지는 분석이 안 돼요. 이 자료는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일단은 삼각상고는 내신 경향이 최소 5년간은 변화가 없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부터 23년까지 항상 능률, 항상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당해 3월 모의고사 계속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독 어떤 시험은 좀 어려웠다 쉽다 했지만 일단 경향은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범위가 좁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범위가 좁으니까 교과서랑 모의고사 좀 어렵고 교과서가 좀 쉬워서 교과서에서 많이 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잠깐 보시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이제 2페이지에 8번, 4페이지에 12번이 있어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교과서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교과서를 만만하다고 그냥 가볍게 보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예비책도 다 있고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그대로 납니다. 모의고사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과서는 1, 2과, 근데 이게 이제 밑에 걸 보시면 칠판이라 되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 본문만 나오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삼각상고는 본문 말고 그 교과서 뒤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도 시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모의고사를 선별되게 돼요. 몇 번
안 따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듣기는 8개를 찝어주는데 그 중에서 6개 나오고, 모의고사는 8개를 찝어주는데 이게 다 나옵니다. 사실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실제 출제된 거는 요 자료도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지만, 일단은 어머님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삼각상고는 범위가 좁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신의 승패를 짓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확실히 교과서에서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관련 완전히 새로운 글을 좀 출제해요.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목이 너무 그래서 물 좀 먹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제 속은 막 타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관련 완전히 새로운 글을 출제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주변에 학원들이 많죠. 여기 뭐 삼각상고, 성대관 학교도 많고. 근데 어머님께서 척도로 보시는 게 뭐냐면은, 삼각상고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교과서가 다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해결책은 학생도 안심시키고 부모님도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부터 외우는 거죠. 이제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해서 방학 때 뭐해? 외웠대요. 근데 시험 잘 못 쳐요. 왜냐면은 쉬우니까, 그걸 8년 동안 했으니까 그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월달 아니면 3월 중순, 3월 말, 어찌 보면 이제 1학기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어휘나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안전하게 가려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잘 못 쳐요. 그러면 한 3등급까지 갑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학교 프린터에서 이제 서술 연구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본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순배를 내는데요. 이게 왜 적어놨냐면은, 범위가 많으면은 이제 딱 보여지는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중요하거나 구조적으로 중요하거나 그런 거리가 있는 문장들을 찍어주는 거죠, 학부생들이. 근데 범위가 많은 범위에서는 그게 좀 먹혀요. 근데 지금처럼 범위가 좁은 데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중요한 문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애가 그 말 안 하도록 그 전에 어떻게든 본문을 좀 외우게 해야 돼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듣기 문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다 만만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제 올해는 안 하지만 작년까지 계속 정시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정시에 모의고사 듣기, 수능 듣기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긴장하는 순간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맞게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만만하다 생각하니까 내신 대비 때도 듣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언제 깨우치냐면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변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자료들이.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이 적습니다. 그대로네요. 그리고 하지만 모의고사 서술형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이거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내신 공략인데요. 학교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프린터에서 서술형이 나와요. 근데 서술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이 5.6점입니다. 100점 만점은 5점은 크죠. 어찌보면 등급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죠. 근데 애들 보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보면 이제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고 학원쌤한테 막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좋죠, 솔직히 기분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애한테 손해인 거죠. 학교 선생님께서 자료 주는 거 잘 모으고 필기 잘 하고 그 넌지시 툭툭 던지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거 잘 받아 적으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애들이 뭐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뭐 쌤만 믿고 있어 하지만 저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학교 쌤을 믿어야 되죠. 왜냐면 학교 쌤이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저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목표를 좀 잘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들 게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대국어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근데 고대국어는 듣기도 모의고사도 통으로 냅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5문제예요, 모의고사가. 근데 이제 삼각상고는 16문제 되잖아요. 독해가 원래 모의고사는 23문제에서 지문은 21지문이거든요. 그중에 8개예요. 근데 이제 고대국어는 전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냥 미친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구조를 설명하고 이
이제 의구심이 있는 애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애들은 잘 안 해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다 제 말 들어요. 왜냐면 제 말 들은 애들은 잘 나왔고 제 말 안 들은 애들은 잘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가 있는 학교는 달라지겠죠. 매년 유형이나 난이도가 달라지는 학교들, 개성고 같이.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고대 개성고 말고는 요 주변 학교들은 요 몇 년간 경향이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21지문도 외우는데 애들이 8문제 못 외우진 않거든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저희 학원이 민터스쿨 하고 있잖아요. 민터스쿨에서 지금 제가 기본반을 맡고 있는데요. 대단한 친구들 많습니다. 기본반이라 가지고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아요. 단어 40개 한 4시간 동안 못 외운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집에 안 보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1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1월부터 프리윈터 했고 지금 1월부터 윈터를 하고 있는데 기본반 애들 중에 그만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애들 지금 많거든요, 기본반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고된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7시 반에 끝나는데 단어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입에 막 입술 툭 튀어나오고 막 입술 꽉 깨고 막 하기 싫어 어떻게든 해요. 집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고생하고 나면 아 단어를 안 외워오면 집에 못 가는구나 하니까 어떻게든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단어 2개로 시작을 해요. 2개가 이제 80개거든요. 또 못하는 애들은 40개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점점 시작하고 하다 보니 익숙해지니까 슬쩍 던지는 거죠. 그게 더 할까? 그럼 이제 지금은 2월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2개에서 시작했던 애들이 5개, 6개씩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실험 아시죠?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에 갑자기 던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가 아니랍니다. 실제는 아닌데 비유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두고 정이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이거 익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써요. 저는 이렇게 강압적이지도 않고 같이 고생을 하자. 하지만 못하면 집 못 가 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외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면 잘 쳐요. 2등급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실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 어찌 보면 작정하고 내신 받으려고 삼각삼고 가는 애들은 1등급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이든 타이든 삼각삼고 간 애들 중에서 어떻게든 내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2, 3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2, 3등급이 상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욕심이 나는 거죠. 애들이 아시겠지만 애들이 그래도 이게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1, 2%의 가능성으로도 있으면 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점점 보여주고 하면 이제 슬쩍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대 공부가 많아요. 제가 학생이 많은 이유가 좀 그거거든요. 당연히 삼각삼고 제가 잘 키워야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외울 각오를 해야 되고 강압적으로 외우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돼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이제 듣기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다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노란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대비 시작 전까지는 독해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내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신 대비 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내신 대비 전에는 이제 초반 부분에는 단어 많이 외우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독해를 좀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때까지는 어순배열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시중에 자료가 많습니다.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항상 이제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시키는 걸 잘하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애들이 아시겠지만 글씨 잘 쓰는 애들, 글씨 못 쓰는 애들 보고 이제 공부 잘한다 못한다 모르잖아요. 뭐 관상 보고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시키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래? 그러면 네. 그럼 일단은 결과를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잘 못 쳐요. 시험 한번 치면 제 말 막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매년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5년 차인데요. 매년 똑같아요. 1학년 1학기 때 딱 3월 달에 만나면 의구심이 있다가 3월 모평 치고 1학기 중간고사 치고 잘 친 애가 있으니까 걔는 분명히 제 말 잘 들은 애인데 자기는 못 들어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되게 충성한 애가 많거든요. 약장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되지만 이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수업 및 내신 대비 과정의 특징인데요. 일단 저는 조교쌤이 많아요. 그리고 조교쌤들이 다 오래 계셨어요. 학교도 좋으시고 조교쌤들이 한 2년 넘게 계셨으니까 그 아르바이트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 학원이 괜찮은 곳인 거죠. 그리고 그만큼 풀짝이 잘 맞아가지고 손발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단어 필기 시험도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단어 시험도 애를 치지만 무조건 구두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도 어휘뿐만이 아니라 해석 테스트도 무조건 1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걔들도 해요.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은 이걸 왜 해? 그런데 잘하는 애들 해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1등 맞을 자신 있어? 쟤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 그러면 가서 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대1 테스트를 무조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항상 이제 끝날 때마다 질문이 학교별 반을 하면 그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한 반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들은 학교 한 반에 한 학교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학생이 많은 학교 있잖아요. 개성고, 신일고, 창문여고 그런 데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뭐 수준별로 나눌지언정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웬만해서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면 개성고, 신일고, 창문여고 즉 이 지역에서 유입이 많은 학교를 한 반에 한 학교를 할지언정 유입이 적은 학교는 통합반으로 많이 운영해요. 주변 학원들. 그러니까 이제 삼각상고에서 갔더니 옆에 고등부가 애들이 앉아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많던 적던 한 반에 한 학교만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통합반을 가보면 통합반에 그러면 여러 학교 고대국어 삼각상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삼각상고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고대국어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한 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더 난장판이죠. 그보다 우리가 나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반에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선생님이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거지 그냥 순수히 수업 자체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만 듣는다고 잘하진 않잖아요. 그 외적인 게 좀 중요하거든요. 붙잡아서 더 시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애들은 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부족한 애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봐주는 겁니다. 그 역량이에요. 저희 영어과가 잘 되는 게 사실 그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자료 자체로 자료를 제작하는데요. 예시를 들면 이게 제가 이제 이게 24년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재작년에 이제 고대부 2학년에서 영어 소설을 냈었어요. 근데 영어 소설이니까 시중에 내신 대비 자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다 만들었습니다. 돈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덕분에 이제 학생들도 늘고 학생들도 킵이 되고 성적이 잘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내가 싹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시에 뭐 자료를 자체 제작한다는 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때까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교실과 클리닉실인데 제가 사실은 학원에 거의 살아요. 그래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있고 평일도 일찍 와서 이제 늦게까지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윈터 애들이 지금은 저희가 평일에 수업을 하는데 싹 다 주말에 한 번씩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처음에 싫어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해보자 그러면서 또 옆에 애 하니까 자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애들이 심화반이랑 후용반이 아니라 기본반 애들이 따로 와서 뭔가를 더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놀라시고 제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못하면은 어떻게 남겨가지고 더 봐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적이 오르면은 알아서 와요 사실. 제가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씩 한 12시나 이제 뭐 한 2시에 올 때가 있는데 애들이 와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모의고사 두고 제가 와서 봐주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고 따라오고 가고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삼각상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애들도 그런 분위기라서 삼각상고 애들도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문화에 젖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대를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건 그냥 뻔해요.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이거 뭐 저랑 뭐 대단한 어떤 방법을 하겠나요, 사실은. 일단은 당연히 이제 상세하게 분석하고 구두 테스트는 무조건 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해석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되게 실력 있는 분들이시고 저도 당연히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 사실 저랑은 좀 어색해요, 얘들. 근데 이제 조교생들은 또 나이가 다 대학생들이고 하니까 좀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조교생들이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말을 좀 편하게 해서 제가 요거에 대한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조교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타임에 이제 2~3명씩 있기 때문에 애들을 이제 꼼꼼히 더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역문제 제공 및 개별 첨삭은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구두 테스트, 그 다음에 1대1로 해석 테스트 한다는 거는 이건 제 강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학원에서 한다라는 거, 그게 큰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항상 뻘쭘한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마무리 짓는 게 저는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여기 2020년에 왔는데 2024년 되고 5년 차인데요. 영가가 많이 컸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건 좀 그런데 저희는 간판을 달고 하진 않았어요. 어디 메가나 뭐 등등은 간판 보고 가잖아요. 저희는 실력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키워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붙잡고 시켜서 어떤 성적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그러면 수업 같은 여기 보니까 토요일에 14시부터 18시 중간에 겹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요거랑 연관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1교시는 수업을 하고 또는 2교시 때 수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인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확인학습 시간에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 테스트, 1대 해석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잘 못한 애들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 한 개를 뭐 10분 만에 쭉쭉쭉쭉 해요. 거침없이. 근데 좀 부족한 애들은 교과서 한 개를 조교수들랑 1대1로 한 2~3시간씩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위보다 낫죠. 왜냐하면 가위는 시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이쌤들보다 분명히 제가 훨씬 낫고, 가이쌤들만큼의 어떤 학교나 스펙이는 조교쌤들이 봐주고, 상주에서 더 봐주고, 그러니까 가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웃겨요. 보면은 가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면 잘 안 되죠 사실. 그리고 특이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겹쳐놓은 게 어떤 거냐면요, 또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 시간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업이고요, 앞에 이제 2교시 타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더 앞에 올 수도 있고, 내신 대비 때는 아마 더 일찍 오거나 더 늦게 가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할 거 다 하고 가면 그냥 보냅니다. 절대로 억지로 남겨주진 않아요. 그럼 애들이 안 해요. 해와도 늦게 가고, 일찍 안 해도 늦게 가고, 근데 안 해하고 여기서 하고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혹시. 남이가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아이들이 자신 있게 수업하는 내용이 잘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사실 있을 거고, 단어 수준이나 아까 말씀하신 개수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남아서 하는 그 수업에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수업이 4시간이지만 사실 더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시작은 똑같습니다. 상세 분석을 하고, 단어 시험도 당연히 속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이 시작하지만 그 실력차가 쫙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구두 테스트나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 조교생들이 많아요. 다 제가 월급으로 주는 건데, 그렇게 효과가 있고 애들도 만족을 하니까 이제 그 맛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못하면은 일단은 단어도 무조건 구두 테스트로 하는 거고, 이걸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 못 따라오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남기던지, 무조건 남기지도 않습니다. 애가 이렇게 만약 해오겠다 그러면 일단은 믿어요. 야, 말을 지키라고. 만약에 안 해오면 그다음부터 내 말대로 하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결국에는 시험을 칠 때까지의 실력만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솔직히 이제 이거는 대안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예요. 사실 못하는 애들은 멘탈이 잘 흔들려요. 자기를 의식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면은 애들이 좀 측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성고를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요. 개성고는 지금은 아니고 약해졌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고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애들이 싹을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애들이 한 1, 2%의 가능성, 내가 좀 하면 어떻게 되려나? 이만만 가져도 한 애들이 있어요. 고대부 애들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부,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작년에 제가 고대부가 주였기 때문에 고대부 애들이 지금 1학기 3월달에 시작해서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시작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 끝날 때까지는 그만둔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걔는 춤춘다고 댄스하러 갔는데 걔 말고는 그만둔 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간과 어찌 보면 돈을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끌고 갈 수 있도록 애들의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하는 애들도 되게 불안해요. 이제
이제 애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벽조같이 있지만 담임실 때는 어떻게 막 그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내신도 내신이지만 어떻게든 고등학교 3년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능도 있고 수능을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그만큼 끌고 갈 수 있는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메인이고 어쩌면 이게 부수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